자, 과학기술 규제 관련 법제의 체계와 내용에 관한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과학기술 규제의 법적 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잠시 쉬었습니다. 첫 번째로 과학기술 규제의 이제 법적 과제로서 이제 비례 원칙, 피해자 구제 가능성, 세 번째로 이제 법의 형식의 존중과 실질적 법 취지의 관철까지 이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세 번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제가 좀 전에 들어보니까 굉장히 또 녹화의 품질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다시 녹화를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영상 녹화가 쉽지 않군요.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고 저도 최대한 여러분께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과학기술의 이제 법적 과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민주적 거버넌스의 구축입니다. 앞에 이제 그 비리 원칙이나 이제 피해자 구제 가능성 이런 것은 대체로 이제 어떤 행위 결과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이제 그 얘기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린 민주적 거버넌스의 구축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즉 과학기술 기술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 또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기술에 직면한 그 사회에서 이제 민주적 가버넌스가 이제 문제되고 있는 영역이며 특히 이념 배분에 있어서 세대 간이나 이제 계층 간 배분적 정의와도 이제 관련된 문제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그 이념에 대한 그 통제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 이념 통제의 문제는 이제 정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위험까지 허용할 것인지 또 그러한 위험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과학 기술과 관련된 규제에 있어서 중요한 그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의 정도에 관해서는 사회적으로 이제 합의된 바도 없고 또 사실 사전에 정해질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합의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충분한 기회보정이라는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이제 과학기술 발전의 관계는 다양한 문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자유로운 과학기술의 진보를 위해서 자유로운 연구를 이제 보장하여 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기술이 가지는 이제 복잡성, 전문성, 그리고 과학기술 공동체에 대한 외부적 책임 통제 장치가 이제 없다고 한다면 과학기술은 이제 민주적 거버넌스 가지는 전통적인 견제와 균형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전문성이 결여된 민주적 통제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대의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매우 그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그 복잡성으로 인해서 위험에 대한 과학기술 위험에 대한 판단 영역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의 역할이 지배적으로 된다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종국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거나 또 게임의 룰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잠재적 위험이 내재된 과학기술에 대한 규제 과정과 위험 평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관점에서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규제를 결정할 것인지 문제에 대해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참여 주체를 다원화해서 전문가 집단 외에 관련 뭐랄까요, 산업 전문가들 뿐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참여 기회를 이제 부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정부기관이 관련 정부기관이 참여를 하지만은 또 이러한 또 그 관련 기관 참여 이외에 여러 다양한 과학기술 행정과 관련된 기관이 이제 관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는 주관기관이 이제 명확히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들도 의사결정 결과에 대해서 민주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과학기술 규제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들 내지는 참여자들이 책임 회피적으로 이제 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로 이제 민주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사후에 규제하는 것만이 대안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후 규제적 대안만이 아니라 사전 예방적 규제를 어,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저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통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서 활동하게 될 전문가 그룹의 역할은 참여 주체의 다원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전문가 그룹의 역할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규제기관에 적절한 자원, 예를 들면 전문성을 가진 인력과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적절한 전문가 집단에게 적절한 권한이 입법적으로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는 산업계는 새로운 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주체이고 또 새로운 기술로 인한 위험을 예방할 가장 큰 유인을 가진 행위 주체라는 점에서 관련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요청되고 있고 이러한 전문가 집단들의 이제 또 관련 산업계의 참여 역할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산업계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수용해 나갈 필요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절차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절차도 있고 이제 비공식 절차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이 이제 보장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는 역시 이제 신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기술의 변화와 이제 시장의 변화 속도를 고려해 본다면은 타이밍을 놓친 의사 결정은 사실상 새로운 기술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에 관한 규제 체계는 기술의 변화에 시간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절차로서 신중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또 신속한 결정이라는 요구와 함께 신중한 의사결정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물론 신중한 의사결정과 신속한 결정은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 상황의 그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그 위험 상황에 있어서 종류나 뭐라고 할까 유형들 또 과학기술의 발전과 규제의 갈등 상황에 따라서 신속성의 문책 또 여러 그 시민단체 또 관련 산업계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의 신중성의 원칙 이런 것들이 이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을 이 신중성과 신속성의 원칙의 이 상반되는 원칙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과학기술 발전과 규제의 조정 사례에 대해서 이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과학기술의 혁신으로 인한 신규 시장의 창출이나 소비자의 효용 증대를 가져오는 새로운 행위가 기존 규제에 의해 저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이제 사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제 법률은 이제 산업융합促진법과 정보통신체육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이제 IC 특별법. 이걸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이나 서비스가 현행 법령상 기준, 위협, 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과학기술 정보통신 장관에게 신속 처리를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속 처리 절차 제도는 그 내용상 적합성 인증 제도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즉, 이런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신규 정보통신 기술이나 서비스가 현행 법령상 기준 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 과학기술 정보통신 장관한테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장관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이 해당 신규 기술이 허가 또는 임시 허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신청인은 자유로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는 신청인에게 허가 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해 통지해야 하고 또 신청인이 그 내용에 따라 허가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이렇게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이제 그 말씀드렸던 이런 그 과학기술 발전과 규제, 그 조정 사례는 대체로 이제 우리가 그 과학기술 규제 그 내용 제도를 보면은 원칙적 허용과 이제 예외적 금지의 원칙, 또 안전성 확보와 이제 피해자 구제 제도를 하는 피해자 구제를 전제로 하는 신기술의 허가, 신속 처리 제도 지금 말씀드린 절차상 전문가 참여 이런 것이 이제 입법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모두 이제 그 새로운 기술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기본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적인 노력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많은 동안의 연구 성과들이 현장에서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원인이 과도한 법적 규제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그 문제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은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이런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법률에서 등장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바로 그런 새로운 규제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샌드박스 제도는 어린이들이 이제 자유롭게 뛰는 모래놀이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속에서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융합법이나 산업부가 촉진법 또는 최근에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법제에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가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을 하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심사를 거쳐서 시범사업, 임시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서 그동안 규제로 인해서 출시할 수 없었던 상품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그 새로운 게 출시한 상품이 문제가 있으면 사후에 규제하는 이런 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기술 발전과 규제를 조정하기 위한 후법적 노력들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과학기술 규제에 있어서 이제 법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이제 법과 규제, 또 과학기술의 발전과 규제는 위험을 이제 통제할 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유인하거나 이제 지원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조종장치 내지는 동력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이제 법의 기능이고 또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과학기술을 대항에 있어서 이제 법은 위험의 통제라는 그 관점뿐만 아니라 어떻게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유도를 하고 촉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이제 함께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법의 기능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과학기술 규제에 있어서 제어기능, 조종기능, 동력기능이라고 이해하게 된다면 새로운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행위가 위험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를 규제하려는 경우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그러한 그 행위를 허용을 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위험성을 증진시키면서도 예상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행위를 허용을 하면서 그 위험성을 통제하는 경우에 그것은 이제 사전에 규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사후 규제를 채택할 것인지도 상당히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위험의 형식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위험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법적 요소들이 이제 고려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과 규제를 어떻게 이제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과학기술에 관한 법적 규제는 끊임없는 갈등을 가져왔고 때로는 긴장도 불러왔습니다. 이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혁신하기 위해서 법의 기능이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또 이 과학기술 발전과 법적 역할 내지 기능은 갈등 관계가 이제 지속될 수밖에 없지만은 이런 갈등과 긴장을 여하히 이제 완화시키면서 과학기술이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면서 사회적 유연성을 진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동안에 이제 과학기술에 관한 법의 그 역할이 경우에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지체시켰고
또 과학기술과 관련된 법이 과학기술의 또 발전을 가져오기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법이 과학기술에 대한 통제 기능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발전적 진흥과 진보를 유도하고 촉진하는 기능으로 전환될 것이 요구되고 있고, 과학기술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 관련 규제법 체계의 재구조화도 이제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과학기술 관련 법제의 체계와 대응에 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